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국종 아주대학교의 권역외상센터장이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권역외상센터의 역할 그리고 또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이 사회적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이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의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김인병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응급의료 분야를 오랫동안 또 진지주의하면서 응급환자용 닥터 헬기 도입 등을 주장했고 또 주도했던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바로 윤한덕 센터장이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동료의 죽음 보시면서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교차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예, 윤한덕 센터장하고 인연이 한 10년 이상 됐고요. 네. 같이 윤한덕 센터장이 하면서 저는 같이 옆에서 응급의료 체계에 많이 서로 얘기하고 같이 도와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됐네요. 네. 이 응급 체계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 이 응급 체계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이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오셨는데 현재 이 시스템들 좀 그 전과 지금 많이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1995년도부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착이 되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20년이 넘었죠. 그거를 현재 상황에서 봐서는 응급의료 체계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 선진 시스템 못지않게 하드웨어적인 거는 굉장히 많이 지금 발전이 되고 국민들한테 필수 의료인 응급의료에 대한 이런 접근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네. 센터장님, 그런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성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위급한 환자들이 구조되고 또 그의 생명을 얻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지금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응급의료 체계 중에서도 119 구급대는 아마 국민들이 실감을 하고 있을 거고 병원 네. 전 단계에서 환자 발생됐을 때 119 구급대 연락하면은 구급대원들이 와서 전문의 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 그리고 병원 내에서도 응급의료 기관들 자체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 기관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네. 각각의 역할에 대한 그런 국가적인 지원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운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권역외상센터가 왜 필요하냐,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어떻게 답을 해주세요,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권역 외상센터라는 거는 권역 응급의료 체계 내에서 네. 가장 상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2012년 이후부터 이게 권역 외상센터 운영 설치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각 시도 단위 한 개씩 설치가 운영되고 있고요. 네. 작년에 전북 지역에서 원광대병원이 개설을 해서 지금 14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직 개소가 조금 안 된 제주도 지역과 경남 지역 두 개소가 된다면은 지금 계획적으로는 17개 정도가 지금 설치 운영돼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 외상센터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교통사고, 추락사고, 그리고 총상, 다발성 골절 같은 게 중증 외상 환자를 네. 병원 도착 즉시 응급 수술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 인력 같은 외상 전용 치료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료 수술을 할 수 있는 이 외과 의사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이 스태프들이 24시간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이 외상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응급의료 센터에서 같이 모든 중증 환자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석선장 분 이후에 네. 이 중증 외상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들에 대한 예방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전 국민한테 알려지고 난 이후에 네. 적극적으로 이 권역 외상센터를 외상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권역외상센터에는 외상 전용 중환자실도 가지고 있고요. 네. 입원 병상. 그래서 이거 시설비로 초기에 국가에서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를 지원을 해서 한 병원당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네. 한 병원당 70억에서 80억. 근데 아주대병원하고 그 부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에는 네. 이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됐어요. 보통 이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는 그 도비가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서 네. 추가적으로 한 200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특히 이국정 교수님이 계신 네네. 여기는 다른 그런 지금에 있는 이 14개 권역외상센터보다도 규모가 굉장히 크죠. 네. 현장에서 네. 부산대병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고 또 그렇죠. 아주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쪽에 그렇게 지원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인구들이 많고 그다음에 외상으로 인해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과 그다음에 더 많은 의료진들이 포진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게 부산대병원은 조금 국가적으로 네. 이 전국적으로 가장 큰 외상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국가 돈이 전국적으로 초기에 들어갔던 데고요. 그래서 초기에 거기 지원하고 하다가 이제 그 모태로 해서 권역외상센터 14개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권역외상센터가 존재하고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런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서 또 그 병원들이 또 여러 가지 영리 사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다음에 외상센터에서 일하신 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센터장님.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지금 이번에 이국정 교수와 아주대병원 간의 그런 그 갈등 자체가 네.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객관적으로 응급의료인으로 봤을 때는 또 병원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지금 서로 간의 입장 차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의 차이죠.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한정된 자원과 인력 안에서 그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국정 교수가 생각하는 거는 중증 외상 환자에 이게 더 치료의 중요성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을 거고 네. 병원 입장에서는 그 외에 다수 질환 환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전국 전체적인 병원 운영의 배분 차이에서 아마 갈등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명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역외상센터가 이 어떤 공공의료적 측면이라면은 그것을 개인 병원들과 어떤 영리적인 측면의 어떤 경계점에 둘 게 아니고 좀 더 독립을 시키든 아니면 국가가 예산을 더 투입하고 인력들을 더 투입해서 독립적으로 더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이상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구조상에서 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국공립병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전국의 그 국립대병원까지 네. 포함을 하면 한 10%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권역외상센터는 그 세네 군데의 그런 민간병원, 큰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이 지방의 국립대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데는 전남대병원, 네. 전남대병원이 하고 있고, 뭐 경북에서는 경북대병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공립병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그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에서 외상센터가 원래가 목적인 이 중증의 외상 환자를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장비 갖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그런 시스템적을 제도를 좀 개선하고 네. 문제점을 확인하고 속과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이거를 지원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스템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부조리한 부분과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일부 개선들을 통해서 이 그렇죠. 상황들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은요, 센터장님 어떤 방식의 개선, 지금 가장 권역외상센터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갈등 구조를 줄이기 위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전국적인 14개의 17개까지 한다는 권역외상센터의 급을 다시 좀 개편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독립적으로 크게 운영되고 있는 아주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를 최상위로 두고 나머지에 있는 외상센터를 조금 그 급보다 좀 낮춰서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조금 조정을 해서 운영과 평가에 대해서 차등 지원이 하면은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체적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한 해에 이 외상 전문의, 즉 외상센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외상 전문의가 한 해에 20명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16개의 권역 외상센터의 인력을 채울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는 안 옵니다. 네. 현재 외상체계 전문의의 인력 풀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의 개선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 아주대 사건과 같이 네. 조금 큰 아주대 병원 같은 이구정 교수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좀 한 곳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 외에 타 지역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될 권역 외상센터가 경증 환자 비율이 50%에서 높더라고요. 네네.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30-40% 정도 되더라도 네. 굉장히 높죠. 이는 병원 전에 환자가 어디로 중증도가 분류가 아직까지를 그 병원 전 단계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내에 이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 분류표가 아마 보급돼서 사용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이유가 조금 더 문제가 되는데 이미 네. 분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병원 선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는 경증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중증 환자는 중증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분류 이송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그게 못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네. 지역적에서 한 예로 광주 지역에 이런 응급 환자가 발생됐을 때 네.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으로 모든 환자가 갈 수는 없죠. 네네. 이런 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지역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광주는 광주광역시, 광주에 있는 19구대 그 지역 병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역적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진다면은 네. 권역 외상센터의 그런 역할이 충분하게 지금 시스템으로 개선돼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센터장님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하루빨리 잘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김인병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밝히